네,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이제 뭐 벌써 구정이 바짝 며칠 앞으로 다가왔네요. 오늘이 5일이면은 아이고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설날. 설 그러면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뭐 옷도 사주시고 또 맛있는 거 해먹고 또 친인척 만나고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세배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삶이 뭐 지금 보면은 다소 복잡했으면서도 약간 정이 있고 그립던 가족 공동체의 의미가 살아있다는 그런 과거의 설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도 핵가족화로 1인 가구가 예? 엄청 증가가 돼서 뭐 생각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은데다가 이거 코로나 때문에 다 가족을 찢어놓으니까 서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냥 돈 붙여주고 전화통화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역시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살고 정을 먹고 살고 인간관계에서 우러나는 향기를 먹고 사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찻대고 폿대고 하니까 아주 살벌하고 빡빡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 국민들 생각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속된 이야기.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뭐 좀 재미가 있고 살맛 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서두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박태우의 구국담론 가감없이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또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대전 광역시당위원장도 겸직을 하고 있어서 출입이 제일 많은 대전말 0시 50분에 그 옛날 우리 흘러간 노래의 주인공인 대전역 광장에서 2시에 서명대 겸 기자회견을 통한 시국 연설을 하는데 과거보다는 조금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많이 제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경청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뭐냐? 그만큼 저희 이야기가 나라 걱정하는 이야기가 서민들한테 공감대를 주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흘러가다가 어느 분기점이 되면 폭발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또 인물이 나오고 뭐 이런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폭발 직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글부글 끓는 그런 애국 시민들의 마음이 익혀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수선아님 인생은 바람이야. 달라디꼼 Jesus Trust 최철호님 최목련화 유주유주 하옥단님 이경희님 등등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와 함께 나라 걱정하는 마음을 풀고 한번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대전에서 서명대하고 기자회견하고 1인 시하다가 제가 이제 원주에 중이 볼 일이 있어서 저녁 때문에 원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강원도 산하가 눈이 완전히 녹지 않은 산하가 시야에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버스 안에서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버릇처럼 시상이 또 스쳐서 핸드폰에다가 제가 그 시를 하나 적었는데 지난 토요일 1월 30일 날이죠. 그 시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목은 제가 겨울사랑이다 이렇게 달았습니다만 이 겨울사랑이라는 게 결국은 요즘처럼 이렇게 우리가 투쟁하고 구국의 마음을 담은 이런 시간을 보낼 때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사랑. 천년 만년 견디어온 겨울사나 그 처지찬 삭풍을 다 이겨내고 겨울이 한반도
끝자락에 걸려있네. 사랑이라고 외치어온 그 애절한 사연들, 겨울사나 눈자락에 깊이도 묻히어 오늘도 그 참 주인을 기다리네. 어제는 저 사람이 주인이었고 오늘은 내가 주인이 되려지만 내일은 그 사연을 누가 품고 가려나. 어와둥둥 내 사랑, 차지찬 겨울사나에 또 다니네. 겨울사랑은 차지찬 사랑, 겨울사랑은 냉정한 사랑, 겨울사랑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차지찬 흰 눈 속에서 겨울사나의 기운을 벗삼아 태고부터 지금까지 왔듯이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간직될 사랑. 그래서 영원한 사랑. 그러기에 그것이 내 사랑. 잊지 못할 너를 향한 내 사랑. 어와둥둥 내 사랑이야. 어와둥둥 내 사랑이지. 1월 30일 박대우 시. 자, 시적인 서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겨울사랑을 대한민국으로 바꾸면 이거는 참여시가 되는 겁니다. 서정시처럼 보입니다만은 일제시대에 한용현님이 님이라는 님이 침묵 등 님을 이렇게 형황 깊은 의인화해서 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들었다면 좋은 시감상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홍보 자료를 만들 때 한미일 자유동맹에서 사회주의 삼각동맹으로 달려가는 주사파다. 이런 제목을 준 이유는 이번 한 주 역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저 위에 문재인 대통령 자리에 있는 문재인 씨로부터 저 청와대 말단 행정관 각 행정부처에 영혼이 없는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여지없이 저희들이 걱정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한 주였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발표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율 한국갤럽에서 오늘 발표한 건데 2시 32분에 나온 거예요. 한국갤럽이 지난 2월 2일에서 2월 4일 사이에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는 누가 좋겠느냐,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겠느냐 물었는데 하여튼 많이 퍼주자고 그러고 무조건 나눠주자는 사회주의자와 같은 모습으로 경기도를 끌고 있는 이재명이가 27%, 또 연일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이낙연이 10%, 윤석열 검찰총장 9%,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수 인사는 여기는 안 보이네. 안철수 씨는 보수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겠어. 그 양반 홍준표 씨도 보수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2% 나왔는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는 것만 그냥 참고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을 자세히 봤으면은 아마 많은 걱정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왜 한미연합사가 있는데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이 주사파 정권이 한미연합훈련하는 걸 주저하고 자꾸 미국한테 축소하고 실전훈련보다는 컴퓨터 게임을 하자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이미 3대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독수리 훈련 등 이 3대 훈련은 2019년부터 이미 폐지돼 버렸어요. 이러고도 동맹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지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말 한마디 때문에 폐지 축소되는 훈련들이 대부분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화돼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좀먹고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이번에 나온 2020년도 국방백서를 보니까 역시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대한민국의 한미동맹 체제, 한일협력구를 끌고 갈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아까 제목에서 써놨듯이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 노동당하고 더 힘을 짜고 가려고 하는 거죠. 의아할 정도로 통일부도 아닌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인 국방부에서 그런 2020년도 국방백서를 내놨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거 내용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북한은 적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김정은은 지난번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무력으로 남한을 제압하고 미국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적화 통일 노선을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는, 안보의 최후의 보루인 국방부는 북한을 적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북한은 한국을 주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방부는 그런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증원된 미군의 후방 보급기지 역할을 하는 일본을 북한하고 군사적으로 엮여있는 중국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국방백서를 내놨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야기하는 그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어떻게 이런 국방백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청와대 주사파 일당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권력 밑에서 밥숟가락을 떠야 된다지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뭐 좌파 정권만 들었으면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국방부는 정치 이념에 물들기 시작했고,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고 무슨 종북부처럼 이렇게 국방부가 변하는 그런 엄청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래도 우리 생명권을 지킬 수 있어요? 평화가 왔다고요? 공산당이 얘기하는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까? 역사에서 그게 지켜진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에 발간된 벌써 2018년 국방백서 같은 경우도 그 당시부터 그랬어요. 북한 정권하고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단지 대한민국을 이어받는 모든 세력 중에 하나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북한을 묘사해놨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대량 살상무기로 적화 통일력을 연일 드러내고 한미동맹의 중추국가는 미국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국방부의 작태냐고. 이게 대한민국이 종북부지 이게 국방부가 맞냐 이거예요. 이게 노무현 정부 들어서 2004년도부터 이게 주적 개념이 삭제됐고, 그 이후 이제 보수 정권들은 쓴다면 다시 복원됐다가 또 다시 문재인 주사파 정권 들어서 주적 개념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뭐 모든 세력이 우리 적이라면, 아니 어디 뭐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울 때 군사작전 하려면. 이런 국방백서를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위장 평화백서 이렇게 솔직하게 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주적은 우리를 향해서 주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주적이 아니고 말이야. 이거는 뭐 대한민국 국방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주적은 없어요. 그냥 여러 세력 중에 하나 주적이 될 수도 있겠지 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고.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은 적화 통일 노선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천명을 하고 적화 통일을 하겠다고 대한민국을 연일 겁박하고 있는데도 대량 살상 무기와 핵무기로 이업을 하고 전술 핵무기까지 개발한다고 하는데도 적 앞에서 무장 해제되고 정신이 부패한 대한민국 군인 정신을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 우리 적이 아닙니까? 북한의 순수한 인민들은 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같이 가야 될 통일 후에 동포일 수 있습니다만은 잘못된 이념으로 독재 국가를 끌고 가는
상층부에 북한 인민을 탄압하고 인륜을 말살하고 있는 그 세력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한 분명히 적입니다. 이것도 헌법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들로 국방부가 종북부가 돼가지고 위장평화부가 돼서 대한민국의 안보태세를 다 허물고 있는 현장이다. 응? 국방부에서 내용을 저도 신문에서 보고 또 혀를 찰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 독재국가에서 세습을 하는 나라를 무슨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실어주고 이런 내용을 국방부가 담고 있어요. 예? 참. 그래서 이 국방부는 지금 북한을 상대로 싸울 의지가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방이 아니고 종북부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예? 어떻게 국방부에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더군다나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 때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만 한미일 체제 복원이 없으면 미국의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 전략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 복원을 외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방부의 국방백서에서 동반 협력자도 아니고 무슨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중국 공산당만도 못하게 해놓은 이 정권을 사회주의 정권으로 가는 그런 정권이라고 얘기해야지 어디서 우리가 근거를 찾습니까? 한미일 협력구도를 복원할 그런 지킬 그런 의지가 있는 정권이에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뭐 좋은 소리하고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사드 3불 합의해주고 군사주권 다 내주고 한한령으로 또 기타 동북공정으로 서해공정으로 군사주권 다 뺏기면서 항해하는 못하는 이 정권을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정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보면 중국 공산당하고는 관계가 좋은데 일본하고는 관계가 안 좋다? 뭐 2년 전부터 관제 반일 민족주의로 무슨 죽창가 부를 때 이 주사파 양반들 이거 큰 사고 칠지 알았더니 결국은 정권 말기까지 이런 국방부 액서 내놓고 이거 정말 대한민국 정신을 다 부패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바로 길거리에서 강도가 사람을 찔러 죽여서 돈 뺏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무서운 국가를 파괴하는 죄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6.25 같은 정쟁이 나서 수백만 명, 이제 핵무기까지 갖게 되는데 수천만 명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주사파가 책임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아무리 이번에 국방부에서 읽어봐도 도대체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야? 뭐 뒤에서 대화하면서 뭐 잘해보자고 한 거에 뭐야? 국민 속이면서 그런 간첩이지 그게 뭐냐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호락호락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착각하고 뭐 북한을 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 속을 컸고 정상회담당 박차고 나가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북핵회담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고 실무자로부터 꼼꼼히 접어서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이니 뭐니 하고 뭐 다시 남북한 비핵화 사기극에 속을 의사가 없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또 옛날에 구닥다리 필름 돌리는 인사들 또 말해 외교부 장관에 앉혀가지고 종전선언 이야기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해도 너무한 일이다. 제가 명절 때 우리 당의 전단지를 하나 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걸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좀 사회주의 노선으로 달려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내가 줬습니다. 실무자들한테. 그런 내용을 좀 핵심을 뽑아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리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국방 외교 안보 분야를 살펴보니까요. 한미연합훈련 폐지 및 축소 아까 얘기했죠. 또 조금 전에 얘기했죠. 4.27 판문점 사기 평화선언을 통한 비핵화 사기극. 그리고 실익이 없는 전시작전권 달라고 하는 말에 떼쓰는 듯한 미국에서는 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준비도 안 되고. 아니 이렇게 정신무장 해이하게 해놓고 전자권마저 미국으로부터 가져와가지고 한미협조체제가 안 되는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권을 누가 보장하는 겁니까? 4.27 판문점 선언 때 만들어놓은 9.19 군사합의. 야, 이거 지금도 뭐 전방에 확성기 다 떼버리고 뭐 지피도 철거하고 말이죠. 또 탱크들 막을 그런 군사도로에서 장애물 제거해놓고 비행 정찰구역도 통제를 하고 말이죠. 북한의 움직임도 제한되고 이런 9.19 군사합의를 가지고 아직도 지금 북한은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열심히 지키는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권 초기에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에 이상한 분권형 개헌 내놓고 자유민주자 빼고 자유자 빼고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꿔 살려는 개헌 시도를 지금도 시기만 보고 말이죠. 분권형이니 뭐냐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의 헌법 조문들을 바꾸려는 이런 시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국 당시에 대한민국을 남한의 대한민국 유일한 한반도 합법정부라고 유엔에서 인정한 건데 지금 북한을 이렇게 막 대화가 그러다 보니까 남쪽 대통령이라고 말이죠. 평양 가서 얘기하면서 그것도 대통령은 말로서 그렇게 다 죽여버리고 말이죠. 건국절이 언젠지도 모르고 건국절도 죽여놓고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이러한 지금 귀중한 국제사회 자산도 지금 파괴시켜버렸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회주의 삼각동맹으로 달려가는 정치작업이 아닌가. 국가원수는 국토를 수호한다고 선언을 하고 대통령이 되는데 지금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 내에 러시아하고 중국의 전투기들이 침입하고 서해 말이죠. 중국의 그런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침범 행위가 있는데도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죠. 국토 수호 업무도 지금 태만히 하고 있고, 유엔과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이 정부는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해서 북한을 도와주려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 무력화를 우리 정부가 말이죠. 마치 용인하는 듯한 이런 노선을 지금 가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한 달 전에 큰 국제사회 논란이 된 대북전단 금지법,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미국도 이건 안 된다.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알 권리를, 더군다나 북한 같은 독재체제는 북한 주민에게 알 권리를 이렇게 제한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정부 맞느냐, 이런 좀 항의를 받으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킨 이런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한미동맹을 지킬 의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난번에 이제 알다시피 일본 정부하고 의도적으로 반일 감정 조선 차원에서 관제 반일 민족주의로 위안부 문제 끄집어내서 말이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 파기까지 꺼내들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그러면 다시 이거를 복원시켜 놓은 이런 사례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아주 가장 뜨거웠던 북한에 원전 지어주겠다는 말이죠. USB 문건.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이런저런 추측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산자부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그 공직자들이 목이 10개입니까? 그런 엄청난 이적 행위가 있는 문건을 만들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작하겠어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은 청와대가 누군가의 그런 북한을 잘하는 정보부서겠죠. 내 느낌엔 정보부서의 그런 핵심 과거 이런 정보를 다룬 사람들의 계획 작품이 아니고 청와대 입김이 없었다면 산자부에서 이거를 북한을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또 아직도 6.25 남침 전쟁을 말이죠. 내전이며 국제전이라 이런 식으로 소련과 중국 공산당이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문재인 씨가 이렇게 2017년 유엔 총회 연설에도 하고 그 후에도 뭐 기회가 있으면 비슷한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의사표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대한민국 헌법을 최후에서 지키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리셉션장에서 말이죠. 김일성주의자인 신용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 이건 김일성을 존경한다는 이야기죠. 이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신용불량장처럼 자유우방국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삼각동맹으로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공산주의자의 그 6.25 전범 중 한 명인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군들한테 모욕을 주고 참전용사 가족들의 가슴에 대목을 박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군의 존재 이유를 훼손하고 김일성의 남침에 면죄부를 주며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그런 생각을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파장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리고 2020년 4월에 제주도에서 건국 시절에 남로당이 주도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시절에 그 당시 4.3 제주 폭동이라는 그 역사적인 그 용어가 있는데도 이걸 아직 역사의 재해석을 받기도 전에, 예? 제주 주민의 피해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통일을 미리 꿈꾸다가 고초를 당한 것처럼 연설해서 그 당시 남로당이 공산통일을 희망했던 건 아는데 막 공산통일이 미화되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받는 발언을 하고, 또 며칠 전에는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도 하기 전에 중국 공산당 시진핑하고 통화하면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지한파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김일성의 남침을 사주한 중국 공산당, 1.4.5세 때 이산가족의 비극,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미국의 5만 명의 군인들의 목숨과 전 세계 참전용사들의 자유 수호 정신을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깃발을 쓰느냐, 이런 엄청난 피해를 우리나라에 안친, 이거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뿐입니까? 지금은 뭐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레닌주의자라고, 레니니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가지고 대한민국 법을 사수 법치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사람, 이념이 과한 사람들을 앉혀서 헌정지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인물들을 앉히고 정치를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또 2019년에는 목숨 걸고 한국으로 탈출한 2명의 탈북어민을 본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북송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았죠. 또 얼마 전에 해수부 공무원 살해 사건이 규명 때도, 아니 그 총살시켜서 소각시켰다는 게 아는데도 북한 편을 두둔하는 듯한 말이에요, 발언을 하고, 가해자인 김정은을 엄격하게 항의를 하고 말이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되는데 북한을 더 배려하는 듯한 이런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 그렇게 의심한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건국절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대통령 아니에요.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국방부에서의 세상의 주적 개념을 삭제하고, 이거는 지금 얼마 전에 국무부의 부차관보로 임명된 정박 전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위원이 문재인 씨를 평가하기를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고 탈북민 및 반북단체를 탄압하고 자유민주적 가치를 훼손하였는데 김정은은 그렇게 잘해주어도 문재인을 무시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국무부의 한반도 정책 거의 뭐 최고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유민주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한미동맹 핵심 축인 군사훈련 재개 문제를 적국인 북한하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설치해서 뭐 논의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많은 유공자들을 관리하고 보상해야 될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공산주의자들을, 독립운동자를 서운을 계속 해오면서 이념적으로 장난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이런 것들이 다운정을 파괴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재인 정부의 주사파 코드가 그대로 적용되는 정책이지 5년째 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2018년부터 2020년 서운한 독립유공자 39명의 69.2%, 약 70%에 가까운 사람 27명이 광복전후에 조선공산당, 남조선노동당이나 노동당, 농민운동 중 사회주의 계열 활동에서 했는데, 이거는 북한에서 서운해야 될 사람을 자유민주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서운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좌파 정부가 아니고 주사파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이런 거 잘 모르죠? 이거 어떻게 보완할 겁니까? 5년째 이러고 있는데. 큰일 났어요, 여러분. 강원동지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 해외동포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다 조사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뽑아보니까 외교, 국방, 안보 분야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올해도 뭐 여지없이 진행되고 있고, 법, 경제, 사회, 노동복지부, 그 타도 보니까 말이죠. 알다시피 검찰청 공권력을 무력화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권력형 게이트 사건 못하게 권력을 통제하고 말이죠. 국가의 신성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를 핑계로 과도한 예산을 편성해서 선거 때마다 시기에 꼭 맞춰서 돈을 살포하는 이런 매표성 행위가 짙은 이런 복지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것을 볼 겁니다. 반자유시장적인 그런 탈원전, 4대강 도해체 문제 등등,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서와는 너무나 안 맞는 일들을 계속 경제사회 분야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국민 통합보다는 국민 분열 노선으로 이렇게 가는 정치를 하는 것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올해 언젠가 뭐 임시국회 끝나면 이제 헌법을 바꾸려고 겉모습은 아마 뭐 대통령제가 너무 권한이 세니까 뭐 이원집정부제니 권력 분산하면서 중앙 정부의 권력이 집중되면 안 된다고 뭐 분권형이니 뭐 지방자치니 하면서 남북 연방제의 틀을 짜는 이러한 헌법 개정을 밀어붙일 텐데,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부정하는 이 좌파 정권의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화룡점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 집단법 개정안 등등 전부 이 기업주한테는 불리하고, 물론 뭐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일자리 만들고 건전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이런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켜가지고 경영권을 침해하고, 이러한 그 법들이 지금 일자리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는 또 코로나 이익 공유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코로나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집단으로부터 좀 이익을 걷어서 좀 나눠주자는 건데, 그게 어떻게 사회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집단은 문재인 정권이죠. 경제 실책을 덮고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런 이익을 좀 공유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연일 뭐 기업하는 사람들이 국회 찾아다니면서 눈물로써 노조 편향의 중대재해법은 안 된다 그래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통과시켜버리고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기업하기 힘들겠어요. 노조 천국이 됐어요. 노조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하는 거는 국제 노동조약 기준에 맞게 하면 됩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들은 선진국의 기준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또 그 무슨 뭐 국회의원 한 사람 뭐 누가 뭐 1가구 1주택법을 또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1가구 1주택법. 이거 사유재산 경제를 실시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그래도 상상할 수 없는 법인데 이런 법을 만들어서 물론 뭐 서민과 무주택자를 좀 배려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배병일 전 법학교수회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유연적인 발상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는 있지만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이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자본주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법안의 위헌이다. 이러니까 사회주의로 달려가고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3법이라는 아까 얘기한 이익공유제라든지 손실보상법, 사회연대 기금법 등등. 하여튼 명분은 아무튼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그런 법안이고 또 약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고 합니다만은 대한민국 경제가 고통을 받고 지금 숨을 껄떡이고 있는데 숨통을 끊는 법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범위와 깊이를 잘 설정해서 국민 공감대를 얻고 가야지 이렇게 그냥 막 무더기로 국회에서 법 통과시키고 막무가내로 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인지 한번 그것뿐입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언론 재갈법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죠. 언론 개혁 법안을 지금 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주의국에서. 그 내용이 뭡니까? 가짜뉴스로 명예를 훼손하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고 포털 사이트 등의 허위 조작 정보 삭제 의무를 명문화하는 그런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피해를 볼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제약하는 아주 약극물을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전체주의적인 묘수를 가지고 국민을 통제하고 자유로운 사상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악법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제가 한미일 자유동맹에서 이탈해서 사회주의 삼각동맹으로 달려가는 주사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만 보더라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근거가 충분하잖아요. 이런 잘못된 철학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정책을 내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파괴할 수가 있겠어요. 국가를 해체하고. 여러분들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또 어제부터는 김명수 대법관 말이죠. 거짓말 해가지고 어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을 탄핵하는데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그거를 막고 삼권 분립을 하라고 대법원장 그 많은 봉급과 좋은 저택 주고 명예를 주었더니 세상에 주사파 권력의 똥개가 돼가지고 말이죠. 국회의원들 신여 노릇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참 창피해가지고 이게 어디 대한민국 대법원장입니까? 어디 법원 행정처에 무슨 정말 기가 막힌 나라예요. 오늘도 언론 보니까 자기는 탄핵 발언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성근 부산고급 판사가 면담하는 자리에서 회의 때 녹음하던 녹음기 안 끄고 전화 녹음 그냥 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들어. 그게 녹음이 고스란히 돼가지고 말이죠. 녹취 파일 내용이 다 언론에 공개됐잖아요. 여기 보면은 사표 수리를 하려고 해도 너 탄핵한다고 정치권에서 그런데 내 입장이 그런데 수리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이야 보니까 그냥 사표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이러면서 사표 수리를 안 해준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공개됐어. 이게 대법원장인지 도대체 무슨 저작거리야 말이죠. 채통도 없고 양심도 없고 정의감도 없는 자신의 열신의 영달만 쫓는 말이죠. 이게 법관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창피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내동댕이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주사파 나라라는 게 대한민국 그 대법원이 사법부를 지키라고 견제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더 소중한 사람을 거기다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춘천 법원장이가 했다고 그러죠. 사단장급밖에 안 되는 사람을 참모총장으로
일개 그냥 승진시켜가지고 똥개 역할을 하게 하고 있는데, 정권도 비정상적으로 권력 찬탈하더니 인사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모든 게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말이죠. 결국 가결되는 이런 참 웃지 못할 171명인가가 찬성을 했다는데, 그 사람들, 그 국회의원들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하는 사람들입니까? 김명수 대법관을 탄핵해야죠. 잘못된 거죠. 이런 게 다 정상이 아니야, 지금. 또 거짓말한 게 탄로나면 당장 사표 쓰고 집에 가야 되는데, 후안무치하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네? 아이고, 참.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 정말 제발 마지막 남은 법관의 자존심이라도 지키세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도대체.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당신 그러고 권력 끈 떨어지고 정권 바뀌고 길거리 제대로 다닐 것 같아? 후손들이 부끄러워요. 후손들이. 그만 좀 하시라고. 에이구, 참. 좀 좋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말이죠. 에이구. 우리 당원 여러분들은,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빨리 잠에서 깨어서 이 정권 빨리 퇴진시키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응? 미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응? 계속 종북 주사파 인사들의 그런 무모한 발언과 잘못된 이념, 대한민국이 지금 다 절단나고 있잖아요. 다 절단나고 있어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전략회의 때 잠깐 소개를 한 것 같은데,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장의 내정자이신, 이름이 내가 누구신지 저기, 그분 조남이 밥 메넨데스 상원 의원이죠. 그분이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한반도 정책 입안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이 상원의 외교위원장으로 지금 내정된 분인데, 그 인터뷰에서 이 정도 표현했으면 문재인 씨는 뭐 어떤 사람인가를 간접적으로 외교적인 표현 이 정도면 그걸 알아야 돼요. 중국 공산당을 축하한 것에 실망했다. 우리 이러려고 우리가 피 흘려서 한국을 지켰냐? 이 한마디에 모든 게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워싱턴 전가에 비춰주기는 모습이고 우리 의방국들에게 비춰주기는 모습인 거예요. 이러니 사회주의로 달려간다고 안 할 수 있나요? 겉모습만 그냥 뺀질이한 거지. 내용은 다 굶고 썩어가지고.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또 이제 그런 일들이 5년 동안 반복이 되니까 4년 동안 파괴적인 6.25 전쟁 후에 한국을 강한 나라, 믿기 힘든 경제적 호랑이로 만들었던 그 원칙들을 옹호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의리를 지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북전단금지법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싱가포르 회담 같은 비핵화 사기 안 된다고 얘기하고, 송영길 외교통상위원장 그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말. 이게 뭐 소개된 내용만 그렇지, 저도 지난번에 워싱턴 가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그 이후에 이메일로도 좀 자료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싱크탱크들 나오는 자료도 다 분석하고 나름대로 보면서 뭐 가끔 이제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되면요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박태호가 이런 이야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썩어빠진 언론들, 어제 제대로 된 분석 보도 하는 언론 못 봤어요. 조종동 요즘 사설 좀 쓰고 그래도 보수 언론이라고 이런 기사를 토막토막 내서 일부가 소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폭과 깊이가 더 깊고 심각하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보수장님 비롯해서 이해병대님, 유목기, 박명숙님, 정성현님, 주승로님, 무궁화방송, 설아설아 등등 해서 제 얘기에 공감을 하는지 뭐 글을 쓰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나라가 망하는 건 막아야 되겠다. 뭐 국회의원 하는 것도 좋고 개인이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 썩어 빠진 놈들을 국가의 지도자라고 우리가 믿고 국회의원들이라고 봉급 주고 그들한테서 나라를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또 60만 대군이라고 정신력 하나는 있는지 알았더니 주사파에 똥개들이 돼가지고 국방백수 만들어 보니까 기가 차네, 기가 차. 이런 사람들 믿고 대한민국 지킨다고 국민들이 세금 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제 바로 잡을 세력이 없어요. 동맹국들이 지치다 지쳐가지고 자꾸 지금 견제구를 날리지만 이미 뭐 신뢰성은 다 훼손된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마지막 남은 건 국민들인데, 그래서 우리 당은 국민정권을 얘기합니다만 잘못된 언론들의 포로가 돼서 그걸 깨닫고 마음속에 비정한 투쟁정신을 갖고 있는 국민이 몇 프로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심각하게 생각은 하고 아니다까지는 뭐 좀 왔는데 투쟁할 정도로 움직이는 국민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 또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뭐 이번에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도 있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있습니다만,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그런 계책인데, 이번에 야권에서 대동단결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수주의 철학을 가진 후보를 제대로 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못 찾아오면 내년 선거는 뭐 하나만 아니겠어요. 똑같은 이의제의 전략에 의해서 야권이 분열되고 또 똑같은 실패를 할 것이니까 어떻게든 서울시장, 부산시장부터 좀 야권이 다 가져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마음대로 써야 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우리 공화당도 우리 저희 최고위원회나 이런 때 우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튼 단일화하는데 우리 당도 역할을 좀 할 생각을 하고 있고, 붉은 주사파들한테 더 이상 농락당하는 그런 정치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 당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 집요하고 치밀하고 전략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이 보수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는 이 정권을 보면은 참 정말 무섭다 못해서 항상 큰일 났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 21세기의 마지막 남은 의병인 우리 공화당의 그런 의로운 투쟁력과 애국정신은 반드시 더 좋은 대책과 투쟁력으로 대한민국 구국의 물결을 여는 그런 단초를 마련하는 그런 세력이 될 것이고, 그렇게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